안녕하세요. 저는 7기 미래 어린이 기자단의 남윤서입니다. 박시우 기자님과 함께 야탑 청소년 수련관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남윤서 기자님. 저희가 오늘 으스스하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박현숙 작가님을 만나뵈러 강연장에 왔는데요. 박현숙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박현숙 작가님은 2006년에 동화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셔서 정말 많은 아동, 청소년 소설을 써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상한 시리즈가 유명한데요. 저는 수상한 화장실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부터 매우 끌렸어요. 제가 화장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박현숙 작가님의 수상한 화장실의 이야기가 더욱더 흥미있게 읽혀졌어요. 또 우리들의 관심사인 학교 이야기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중에 국경을 넘는 아이들, 크게 외쳐, 처럼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을 그려낸 작품들도 많습니다. 워낙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하시고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작가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글을 쓰실 수 있는지,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와 훈련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는 박현숙 작가님의 책들이 유독 으스스한 배경을 가지게 된 이유를 듣고 싶어요. 금요식당, 수상한 화장실처럼 뭔가 금방이라도 일이 터질 것 같은 제목과 배경에 호기심이 자극하거든요. 그렇네요.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강연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수상한 아파트. 자,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경험이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어요. 충남 공주에 살 때 이 공주는 지금도 박현숙 작가님은 오늘 강연에서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여태까지 쓰신 작품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가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을 통해 어떻게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 어린이 기자단들은 준비해온 질문을 하면서 작가라는 직업의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무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가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정도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14채인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집이 14채면 좀 큰 동네에 속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산으로 쫙 둘러싸인 그런 동네였는데 저 앞산 사업이 만났어요. 근데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체육 시간에 우리가 짝을 지어 사는 놀이 있죠. 이 짝을 지어서 하는 놀이에서 모두 다 나랑 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아이고 누구야 현숙이랑 짝해라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러고 다 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화나고 어쩐지 억울하기도 하고 6학년 때니까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좋아, 나는 똘똘 뭉쳐서 나를 따돌리는 아이들에게 복수를 할 거야. 복수를 할 거야. 이러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짰어요. 어떤 계획을 짰냐면 그때 당시에는 각 교실마다 매월 초가 되면 학교에서 잡지책 한 권씩을 나눠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어린이 기자 이태희라고 합니다. 박현숙 작가님을 가장 애정이 가는 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요? 네. 제가 쓴 책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은 어떤 질문과 비슷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언니가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아요? 동생이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작가한테 책은 다 아들과 딸 같거든요. 그래도 꼭
그래도 지금 이쯤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으로는 역시 수상한 시리즈 중에서는 수상한 기차역이에요. 네, 지금 애정이라는 것보다는 이 즈음에 그래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을 그걸로 소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작가 누구세요? 다른 작가. 선생님은 작가를 딱 정해놓고 좋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품을 읽고, 아, 이거 좋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진짜, 아, 이 작가 책 너무 좋은데? 하고 감동을 받았다가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작가를 골라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른 선물들 되게 사람들 많이 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외국에 가도 뭐 선물 같은 걸 사지 않고 꼭 그 나라 서점에 가서 그 나라의 말로 글로 되어 있는 어린 왕자를 꼭 기념으로 사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제일 좋아하고 동화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린이 기자단 황태경이라고 하고요. 제 질문은 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무래도 앉으세요 친구. 아무래도 이제 작가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거의 다 이제 책으로 쓰잖아요. 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상한 시리즈의 그 주제가 공통 주제가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지켜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 동네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네 애들은 몰라도 돼. 이러면서 듣지 마.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보이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 우리도 어린이들도 이 사회의 한 명의 구성원이잖아. 그쵸?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책을 만들면서 선생님이 뭐 느낌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은 앉으세요. 책을 쓰면서 늘 항상 똑같이 날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책을 쓸 때마다. 그게 뭐냐면 재미있게 쓰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훈이 들어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책 딱 몇 장 읽었어. 재미없어. 그럼 딱 덮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잔뜩 들어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쓰려고 노트북 앞에 앉으면 재미있게 쓰자. 우리 친구들이 책을 딱 떠들고 딱 열고 마지막에 덮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책을 쓰자가 항상 목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책을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6조 박시우입니다. 처음 책을 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나요? 첫 책? 네, 처음 책 낼 때 사실 친구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사실은 작가도 앉으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일어서 있을 필요 없어요. 작가도 사실은 작가로 등단한다고 하는데 그 시험 같은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렵게 그 통과를 하고 나도 작가로 끝까지 이렇게 책을 내면서 끝까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어도 첫 책을 내지 한 권의 책을 내지 못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첫 책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좀 빠른 편이었는데 2006년도에 작가가 되었어요. 신춘문예라는 곳에 그러니까 당선되면서 작가가 되었는데 첫 책은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조금 빨리 나온 편이죠. 네.
그러니까 몇 년 걸렸죠? 2, 3년 정도 걸렸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조 강다연입니다. 작가님이 쓴 책 중에 제일 힘들게 쓴 책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늘 힘들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쓰다가 너무 힘들면 이 책이 내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또 지나고 나면 그걸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건 또 쉽게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책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쓰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항상 반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짐작하는 쪽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것을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기 친구가 들고 있네. 흉가 탐험대라는 저건 청소년 소설이거든요. 근데 흉가 탐험대니까 막 무섭고 귀신 얘기고 이런 것 같겠지만은 꼭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저 책이 작년 7월 달에 썼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냐면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책이 없거든요. 항상 쭉 써내려가는데 저 흉가 탐험대는 6월 한 달 내내 고생을 하고 써가지고 다 쓰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지워버렸어요. 한 달 쓴 거를.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170권의 책을 썼다고 말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나요? 이것도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친구들 이렇게 생각한다. 아까 17년 동안 170권 정도의 책을 썼어야 하니까 보통 생각해요. 다른 작가들도 17년이면 170권 다 쓰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가가 되어도 한 권의 책을 못 내는 작가들도 많고 1년에 한 권 정도를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박현숙 선생님 한번 계산해보면 평균 1년에 10권 이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늦게 작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또 글 쓰는 게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가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7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새벽 2시 반이나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전 내내 12시까지는 글을 써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170권의 책.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신입니다. 수상한 시리즈 쓰기 전에 쓴 책이 있으세요? 수상한 시리즈가 2014년도에 첫 책이 나왔거든요. 수상한 아파트가. 아까 선생님이 2008년부터 책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책은 많이 나왔는데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약간 이제 막 인기가 좀 있었고 국경을 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방송을 선생님이 KBS에 몇 번을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KBS 방송이 세계 80몇 개국인가 90몇 개국의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방송 나가는 게 있는데 내 목소리가 세계 86개국인가 96개국의 나라에 쫙 방송된 적도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아이들로. 그러니까 2014년도 수상한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도 책은 많이 나와서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은 수상한 시리즈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수상한 시리즈가 아파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현수 선생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책에서도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 작가는 어디서 구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 그림도 선생님이 그려요?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책에 보면 화가 이름이 나오죠. 그 선생님이 화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편집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께서 원고를 쫙 읽어본 다음에
이 글에 맞는 화가는 누가 있어? 이 글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화가는 누가 있을까? 이제 온라인 서점 같은 데 다 보면서 그림을 보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이 화가가 이 글에 딱 맞겠다 하면은 그 화가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작가님의 글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글인데 그림 그리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림을 그리겠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와 화가는 서로 몰라요. 수상한 시리즈를 그린 화가도 지금 몇 권이에요? 12권이 나왔는데 그중에 장서영 화가가 10권을 그렸어요. 2권은 못 그렸어.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갖고 2권은 못 그리고 다시 또 그리기 시작하는데 장서영 화가가 부산에 살고 있대요. 선생님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심연서이고요. 네. 책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성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떠올려서 쓰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 우리 친구 궁금할 수 있어요. 고학년들은 이게 조금 궁금해해요. 근데 안 주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근데 2가지의 방법 다 해요. 그러니까 신업, 그러니까 챕터별로 꼭지별로 어떻게 쓸 것인지 신업을 다 정해놓고 그쵸,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주제, 어떠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대충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바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업을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다 짜놓고 하는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신업을 이렇게 좀 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신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혼자서 그냥 쓰는 글은 어떠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어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놓고 쭉 쓰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 구성을 해놓고서 다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쓰는 신업을 정해놓고 쓰는 책은 장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져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 없이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작가가 될 수 없다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어요? 선생님? 작가가 안 되었다면 지금 어떤 직업을 할 거냐고? 글쎄요. 지금 선생님은 작가가 되기 전에 다른 일도 오래 했었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는 작가라는 직업을 꽉 붙잡았어요. 나는 이것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늦게 작가 됐어요. 45살에 작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일 열심히 한 만큼 이제는 내 꿈을 위해서 할 거야 해가지고 작가라는 직업을 꽉 잡고 17년 동안 열심히 글을 써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아니면 무슨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홍미소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쓴 책이랑 책 제목이랑 평균적으로 책 쓰는데 걸리는 시간 물어봐 달래요. 누가 물어봐 달래요? 직접 물어보시지. 자, 그 단기간으로 쓴 거는 보통 이틀 걸려서 쓴 게 있어요. 이틀 만에 한 권을 쓴 게 있고 왜냐면 저학년 동안은 되게 짧거든요. 하루 만에 쓴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림책 같은 거. 그림책은 사실 쓰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는 이 기발한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대체적으로 글을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미 어떠한 글을 써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 써나가야 되겠다는 게 이미 생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좀 빨리 쓰는 편이고 또 이제 잘 앉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장점은 집중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써요. 그래서 수상한 시리즈가 보통 우리 친구들 200자 원고지라고 알아요? 잘 모르지 몰라도 돼. 아무튼 200자 원고지를 이렇게 하면은 작가들은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200자 원고지 몇 장인가 이걸 다 확인하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보통 45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한 시리즈의 이 두께만큼의 책은 빨리 쓰면 일주일. 조금 막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진짜 오래 걸리는 게 보름. 특히 수상한 오늘 작가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작가는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 내가 사는 마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야기 속 담아내면서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글을 통해 독자를 만나서 세상과 독자를 연결해주는 작가라는 직업이 어렵지만 멋진 일이라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숙 작가님 강연장에서 미래 어린이 기자단 박시우, 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향긋한 바람, 오후의 교정이 햇살에 반짝이는 외로움일 때 상큼하고 맑은 목소리 에나벨리 읽어주시며 너에게 소중한 건 사랑과 작은 평화와 진실이라고. 내 마음 환하게 너의 마음 향기롭게 밝혀주신 말씀 모두 함께 I love little peace, honesty. I love little peace, honesty.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셨네. I love little peace, honesty. 웃음 지며 얘기하며 거닐어 봐도 가슴에 남는 것은 쓰다만 일기처럼 외로움일 때 내 마음 환하게 너의 마음 향기롭게 밝혀주신 말씀 모두 함께 I love little peace, honesty.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셨네.